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까요? 단 하룻밤의 만남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면 석유로 번 수조 원의 재산, 왕족과의 혼담, 사우디 최고의 부와 권력, 그 모든 것을 단숨에 포기하게 만든 그 밤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라고 말하던 그 한국 남자에게 사우디 최고 재벌가 딸이 첫눈에 반해버린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날 밤 폭우 속에서 우연히 함께하게 된 좁은 원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돈으로 당신을 살 수 없다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겠어요. 석유 재벌의 딸이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은 남자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사우디 왕족이 격분하며 내놓은 충격적 제안까지. 도대체 그날 밤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재밌는 감동 사연을 무료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브라 알칼리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석유 재벌 가문의 막내딸이죠. 26살에 제가 어떻게 한국의 평범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은 정말 최악의 하루였어요. 아버지가 파이살 왕자와의 정략 결혼을 강요하셨죠. 이브라, 너희 결혼은 이미 정해진 일이다.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숨이 막혀서 저는 그대로 짐을 싸고 한국으로 도망쳤어요. 왜 하필 한국이었냐고요? 미국 유학 시절 한국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한국이 안전하고 사람들이 친절하며 무엇보다 외국인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금 제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곳이었죠. 숨을 수 있는 곳. 아무도 저를 사우디 석유 재벌의 딸로 알아보지 못할 곳이 바로 한국이었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로 거리를 헤매다 불빛이 환한 CU라는 편의점을 발견했죠.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라면 냄새였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갑자기 들려온 영어에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보라색 앞치마를 한 젊은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민혁을 처음 만났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음식을 찾고 있어요. 저는 어색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민혁은 진열대로 저를 안내했어요. 이건 라면이라고 하는 건데 매운 음식이지만 따뜻한 맛이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 하나죠. 민혁의 말에 저는 살짝 웃음이 났습니다. 사실 한국의 불닭볶음면이나 신라면은 사우디에서도 꽤 인기가 많아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우리 집 주방장도 가끔 심심할 때 라면을 끓여주곤 했죠. 하지만 굳이 그 사실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저 평범한 외국인 여행자로 남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호기심에 끌려 그가 추천한 라면을 골랐습니다. 민혁은 정성스럽게 즉석라면을 끓여주었어요. 첫 입을 먹는 순간 뜨거운 국물과 매콤한 맛이 제 입 안을 가득 채웠죠. 너무 매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민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그건 단지 매운 맛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왜 여기까지 도망쳐왔는지, 제 앞에 어떤 미래가 놓여 있는지에 대한 불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힘든 일 있으세요? 민혁이 다시 물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출신에 대해서는 숨겼지만 강제로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망쳐왔다고 말했죠. 민혁은 제 말을 듣고 충고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의 눈동자가 제 이야기를 따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현했지만 중간에 끊거나 조언을 하려 들지 않았죠.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 아래 민혁의 얼굴은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며 따스함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쉬지 못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신 것 같은 느낌이었죠. 평생 화려한 궁전에 살았지만 그곳에서는 늘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약혼녀, 누군가의 기대를 채워야 하는 대상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편의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라면을 먹으며 처음으로 그저 이브라로 존재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혁의 눈빛에는 제 배경이나 지위가 아닌 오직 제 이야기만 담겨 있었어요. 라면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함께 이렇게 소박한 공간에서 처음으로 사람 냄새를 맡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향수나 고급 의류가 아닌 진심과 공감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향기였어요. 시간은 어느새 자정을 훌쩍 넘었어요. 편의점 창밖으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저는 갑자기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낯선 나라, 그리고 갈 곳이 없는 나.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기,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잠깐만 머물 곳이 있을까요? 민혁의 눈이 커졌어요. 아마 제 부탁이 너무 갑작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비가 많이 오네요. 제 집은 작지만 오늘 하룻밤 묵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죠. 처음으로 자유롭게 내 선택으로 누군가를 만났고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민혁의 뒤를 따라 편의점을 나서며 제 심장은 이상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 민혁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왠지 설렜습니다. 우산 하나를 나눠 쓰며 좁은 골목길을 걸었죠.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어요. 민혁의 팔이 가끔 제 어깨에 스치며 이상한 떨림을 전해왔습니다. 계단이 좀 가파르니 조심하세요. 민혁의 자취방은 정말 작았어요. 제 궁전 화장실보다도 작은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늑한 느낌이 들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 책상 위에 작은 화분, 구석에 놓인 기타까지. 이 모든 것들이 민혁이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음료밖에 없어서. 민혁은 쑥스러운 듯 차 한 잔을 내밀었어요. 따뜻한 차를 받아들며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짜 집에 초대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항상 완벽하게 꾸며진 공간, 철저히 계산된 접대만 경험했으니까요.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해서. 제 말에 민혁은 고개를 저었죠. 저도 외국에서 혼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의 막막함을 알아요. 민혁의 말에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창업에 실패했다고 했죠? 그 질문에 민혁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창문 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민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기타를 집어들었죠. 이걸로 시작했어요. 음악 교육 앱을 만들려고 했는데 민혁의 손가락이 기타 줄을 튕겼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의 이야기는 마치 연주하는 음악처럼 흘러갔죠. 2년간의 열정, 투자자들의 배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된 순간까지. 매일 밤 이 기타를 치며 다시 시작할 날을 꿈꾸고 있어요. 그 말을 하는 민혁의 눈에는 슬픔 대신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없었어요. 실패했음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제 주변에는 늘 성공한 사람들 뿐이었죠. 당신은 참 용기 있네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민혁은 살짝 웃었습니다. 용기요? 그냥 다른 선택지가 없을 뿐이에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어요. 저는 제 진짜 모습을 숨긴 채 그래도 가능한 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항상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이야기,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혼에서 도망친 이유까지. 민혁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저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죠. 그 순간 느껴지는 편안함이 이상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집, 그것도 이렇게 작은 방에서 어떻게 이토록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겼고 민혁은 침대를 양보했어요. 본인은 바닥에서 자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민혁의 고집에 결국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불을 끄고 각자의 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아침에는 사우디의 궁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의 작은 원룸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밤을 보내고 있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침대에서 바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혁은 이미 잠든 듯 했어요. 그의 고르게 숨쉬는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묘한 자장가를 만들었죠. 민혁의 얼굴을 보니 왠지 모를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았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상하게도 이 작은 방, 이 낯선 나라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민혁의 기타가 벽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걱정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저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을 때, 저는 어딘지 모를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곧 어제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이곳은 한국, 그리고 민혁의 집이었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민혁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민혁의 목소리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작은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죠. 머리는 살짝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는 아침의 푸근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의 집에서 눈을 뜬 것 같은 편안함이었죠.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창밖을 보니 비는 그쳤고 상쾌한 아침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혁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어요. 그저 토스트와 달걀이었지만 제가 먹어본 어떤 호화로운 음식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계획이 있으세요? 민혁의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아무 계획도 없었죠. 그저 도망치기에 급급했을 뿐.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현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호텔도 구하지 못했고 한국어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우디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괜찮아요. 일단 제가 근처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를 알려드릴게요. 민혁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려는 순간 민혁이 문득 물었어요. 이름. 아직 모르고 있네요. 그제서야 우리가 이름도 모른 채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는 사실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제 진짜 이름을 밝히면 혹시라도 제 신분이 드러날까 두렵기도 했죠. 이브라예요. 당신은요? 서민혁입니다. 그냥 민혁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된 채로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민혁이 아침 근무를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앞에서 헤어지기 전 민혁은 게스트하우스 주소를 적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의 배려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우디에서는 항상 계산된 친절만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배려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민혁의 미소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울렸어요. 고마워요. 오늘 밤 당신 덕분에 정말 편안했어요. 편의점을 나서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민혁을 볼 수 있을까? 이대로 헤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민혁이 준 메모를 꼭 쥐며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종일 민혁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봐주는 듯한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모두 제 배경, 제 아버지의 권력, 제 가문의 부를 보고 접근했죠. 하지만 민혁은 달랐어요. 그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여자를 봤을 뿐입니다. 밤새 잠 못 이루며 고민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될 무렵 결심했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남기에는 민혁이라는 사람이 너무 특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민혁은 놀란 듯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이브라 씨, 무슨 일이세요?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용기는 처음이었어요. 항상 누군가의 결정에 따르기만 했던 제가 드디어 제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순간이었죠. 민혁 씨, 할 말이 있어요. 편의점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혁은 궁금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계속 보고 싶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편안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 갑작스러운 고백이었겠죠.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처음으로 제 심장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 순간이었습니다. 민혁 씨, 결혼해 주실래요? 결혼이요? 민혁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죠. 편의점 형광등 아래 민혁의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제 심장은 멈춘 듯했어요. 이브라 씨, 우리 이제 막 만났잖아요. 민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죠. 게다가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빚도 있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더 확신이 들었어요. 바로 그런 민혁의 솔직함과 겸손함이 제가 마음을 준 이유였으니까요. 제가 당신의 상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용기를 내어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죠. 난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당신이에요. 민혁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에 의심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설렘이 보였어요. 편의점 입구에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는 다른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브라 씨, 당신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어요. 민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은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민혁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내가 사우디 석유 재벌의 딸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변할 것 같았습니다. 민혁이 저를 다르게 볼까봐 두려웠죠. 지금 당장 모든 걸 말할 순 없어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그저 내 진심만 믿어주세요. 민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바쁘게 오가는 차들이 보였어요. 평범한 일상의 풍경 속에서 저희는 인생의 큰 갈림길에 서 있었죠. 좀 시간이 필요해요. 민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갑작스러워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저도 민혁의 입장이었다면 당황스러웠을 테니까요. 저는 게스트하우스 연락처를 남기고 일어섰어요. 기다릴게요. 당신의 대답을. 편의점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민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브라 씨. 돌아보니 민혁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죠. 아침에 먹을 샌드위치예요. 어제 잘 드시더라고요. 그 작은 배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수백만 달러의 선물도 받아봤지만 이렇게 마음이 움직인 적은 없었어요. 봉투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민혁 씨.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어요. 손에는 민혁이 준 샌드위치 봉투가 있었죠. 그 봉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낯선 나라에서 낯선 남자에게 결혼을 청하다니 미친 짓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평생 처음으로 온전히 내 감정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낯설지만 묘하게 친근한 풍경이었죠.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단순한 맛이었지만 이상하게 행복했어요. 마치 민혁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민혁이란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내일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슨 대답이 기다리고 있든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뀌게 될 거란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오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 모든 것이 꿈처럼 흘러갔었죠. 민혁은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매일 만나며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리셉션에서 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알칼리파 회장님과 일행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아마도 제 신용카드 기록을 추적했겠죠. 아버지에게는 그런 일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혁 씨, 큰일이 생겼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혁이 곧바로 호텔로 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말렸어요. 아버지를 먼저 만나야 했습니다.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로비에 내려가니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높은 천장의 호텔 로비에서도 아버지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 사이에서 아버지는 마치 검은 바다에 떠있는 섬처럼 고고하게 서 계셨죠. 이브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집에 갈 시간이다. 아버지 옆에는 파이살 왕자가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냉기가 등을 타고 올라왔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래요. 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워졌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우리 가문의 위신, 비즈니스 동맹, 모든 것이 달려있어. 그때였습니다. 민혁이 호텔 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어떻게 알고 온 걸까요? 아마도 직감이었겠죠. 민혁이 다가오는 모습에 아버지의 경호원들이 긴장했어요. 당신이 이브라 씨를 데려가려는 사람이군요. 민혁이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이브라 씨가 원하지 않는다면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민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그 시선에 담긴 차갑고 계산적인 평가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민혁은 그저 하찮은 장애물에 불과했겠죠. 자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 딸을 유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걸세. 아버지의 말에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죠. 저는 이브라 씨를 유혹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아버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분노와 의아함이 섞인 표정이었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힐끔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퍼져나갔어요. 이브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당장 끝내라. 아버지가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파이살 왕자와의 약혼은 이미 발표될 예정이야.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선택된 학교, 친구들, 그리고 이제는 남편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아버지,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혁 씨와 결혼할 거예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였습니다. 파이살 왕자는 불편한 표정으로 한 발 물러섰죠. 이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고 있기나 하니? 아버지가 비웃듯 물었어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 질문에 민혁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마치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저는 이브라 씨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새로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혼란, 아니면 존중.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가 변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결정해라. 이브라, 집에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말을 끝맺지 않은 채 아버지는 경호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파이살 왕자가 마지막으로 경멸의 눈빛을 던지고 그들을 따라갔어요. 민혁과 저는 로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민혁의 손 안에 있었어요. 그제서야 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해요, 민혁 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민혁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민혁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당신이 사우디 석유 재벌의 딸이라고요? 민혁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호텔 카페에 앉아 저는 마침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죠. 제 가문, 재산, 그리고 도망쳐온 이유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혁은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죠. 심장이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까요? 민혁이 저를 떠날까요? 많이 놀랐을 거예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해해요. 이건 당신이 예상한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민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확고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놀랐어요. 물론 민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누구인지와는 상관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이브라라는 사람이니까요.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우리 가문의 결혼은 사업상 거래나 다름없으니까요. 민혁은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이 줄지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 갑자기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당신 아버지를 만나야겠어요. 민혁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위험해요. 민혁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온기가 용기를 주었죠. 사랑한다면 도망칠 수는 없어요. 민혁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설득할 거예요. 정식으로 만나서 제 진심을 전할게요. 미치게 무서웠어요. 아버지의 힘과 영향력을 알기에 더욱 그랬죠. 하지만 민혁의 결연한 표정을 보니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아버지의 스위트룸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혁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어요. 함께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뒷모습만으로도 그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파이살 왕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다른 방에 있겠죠. 결정했느냐, 이브라? 아버지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러다 민혁을 발견하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젊은이를 또 데려왔구나. 민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어요. 민혁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칼리파 회장님. 민혁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브라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너무 놀라 숨을 멈췄죠. 자네가 내 딸의 가치를 알기나 하나? 아버지가 차갑게 물었어요. 이브라의 일생일대의 결혼을 통해
우리 가문이 얻을 이익을 알기나 하나? 민혁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브라 씨에게 물질적인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딸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면 제가 사랑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혁의 진심 어린 고백이 공기 중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감동인지 혹은 분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어리석군. 아버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사랑. 그게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나? 민혁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모든 가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쌓아올리신 모든 부와 명예도 이브라 씨를 사랑하셨기에 가능했던 것 아닐까요? 아버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아버지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민혁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죠. 아버지, 저는 민혁 씨를 선택했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혼란, 그리고 존중. 그는 한숨을 내쉬며 창가로 다시 돌아섰죠.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보겠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거라. 호텔 복도로 나오자마자 민혁을 꼭 안았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어요. 미쳤어요. 당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고마워요. 민혁은 살짝 웃으며 제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사랑하니까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날 밤, 민혁의 작은 원룸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이 두려웠지만 민혁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어요. 민혁의 기타가 벽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사랑과 같았어요. 한때 꿈이 깨진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작에 희망을 담고 있었죠. 밤새 잠 못 이루고 민혁의 작은 방에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처럼 아슬했어요. 민혁은 여전히 깊이 잠든 모습이었죠. 그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사람의 삶에 뛰어들어도 될까? 아버지의 힘은 강력했어요. 원하신다면 민혁의 인생도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체스판에 폰을 치우듯 쉽게 말이죠. 제 심장이 무거웠어요. 잠 못 들었어요? 민혁의 목소리에 돌아보니 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어요. 걱정 많이 됐어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 생각만 해도 두려워요. 민혁은 일어나 앉아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두려워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는 말아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평생 두려움에 굴복하며 살아왔던 저였죠. 아버지의 기대, 가문의 명예, 사회적 시선, 그 모든 것들이 제 삶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고 호텔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혁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용기가 솟아났어요. 아버지의 스위트룸 문을 두드리자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경호원이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아버지는 테라스에 서 계셨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더욱 위험 있어 보였죠. 결정했느냐, 이브라?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라는 걸 알았어요. 네,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민혁 씨와 함께 할 겁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감정이었죠. 그러면 내 이름과 유산을 모두 포기해야 할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우리 가문의 딸로서의 모든 특권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의 모든 안전망이 사라진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민혁의 손이 제 손을 더 단단히 잡아주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가 더 강해졌어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할 수 없다면 행복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 이런 대답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우디에서는, 특히 우리 같은 가문에서는 딸이 이렇게 반항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원한다면.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젊은이가 정말 그럴 가치가 있는지 보여다오. 민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브라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서요. 아버지가 민혁을 꿰뚫어 보듯 바라봤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 자네에 대해 조사했네. 아버지의 말에 민혁이 긴장했어요. 실패한 사업,
빚.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정직하게 살았더군. 투자자들에게 마지막 남은 돈까지 갚으려 노력한 점이 인상적이었어. 놀라웠습니다. 아버지가 민혁을 인정하는 말을 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이브라.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토록 강한 의지를 보인 적은 처음이구나. 내 어머니를 닮았어.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시다니.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눈에 이전에 본 적 없는 부드러움이 스쳤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아버지가 다시 단호해졌어요. 1년 동안 지켜보겠다. 그동안 너희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지, 이 젊은이가 내 곁에 남을지, 그때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기대 이상의 결과였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허락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셨으니까요.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이살 왕자에게는 내가 설명하마. 내 선택을 존중한다고. 민혁과 저는 호텔을 나와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강물이 햇빛에 반짝이며 흘러가는 모습이 우리의 미래처럼 밝아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네요.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웃음이 나왔어요. 아직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시작이네요. 민혁은 제 손을 잡고 강을 바라봤습니다. 1년이요. 평생을 바칠 건데 1년은 순식간이겠죠.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햇살 아래 강물 위로 퍼지는 빛의 파문처럼 희망이 번져갔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스스로 선택한 사랑, 스스로 결정한 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두렵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두렵죠.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그 두려움도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그날 한강의 봄바람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는 여전히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이제 저희에겐 희망이라는 빛이 있었으니까요. 1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작은 원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민혁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는 테이블에 앉아 사업 계획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음악 교육 앱을 위한 두 번째 도전이었죠. 오늘이 그날이네요. 민혁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긴장감이 어려 있었어요. 오늘은 아버지가 우리의 관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지난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해요. 민혁에게 다가가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안정감을 주었어요. 1년 전 아버지의 조건대로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모든 경제적 지원 없이 살아야 했고 민혁은 빚을 갚으며 새 출발을 준비해야 했죠.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작은 원룸으로 바뀐 생활 환경. 무엇보다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사실이 낯설었어요. 민혁은 편의점 일을 계속하며 저녁에는 프로그래밍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영어 과외를 시작했어요. 처음 받은 월급으로 사온 작은 화분이 이제는 창가에서 크게 자라고 있었죠. 그 화분은 우리의 사랑처럼 조금씩 성장해왔습니다. 준비됐어요? 민혁이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한국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로 하셨어요. 이 1년 동안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보셨습니다. 때로는 직접,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지만 한 번도 간섭하지 않으셨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와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자 일어서셨죠.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어요. 이브라, 민혁, 아버지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민혁의 이름을 부르시다니 놀라웠어요. 테이블에 앉아 아버지가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손에 멈췄어요. 예전에는 항상 값비싼 보석들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단지 민혁이 첫 월급으로 사준 작은 반지만 끼고 있었죠. 행복해 보이는구나. 아버지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건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네, 아버지.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는 민혁을 바라봤어요. 자네는 어떤가? 1년 동안 힘들지 않았나?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브라와 함께여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그렇군. 음악 교육 앱이라고 들었네. 민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사업 계획까지 알고 계셨다니 의외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와인잔을 들어 천천히 돌리며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우리는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이브라.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내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허락하신 건가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민혁, 아버지가 계속했습니다. 자네의 성실함과 진정성을 높이 샀네. 이브라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군. 민혁의 눈도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은 우리에게 큰 의미였어요. 한 가지 제안이 있네. 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사업 자금이 아니라 투자야. 자네의 음악 교육 앱에 대한 내 투자팀이 검토했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어. 민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죠. 물론 받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이건 순전히 비즈니스적 결정이야. 감정은 배제했다네. 민혁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자존심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제 힘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물론 나중에 투자가 필요하다면 그때 회장님을 찾아뵐게요. 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바로 그런 대답을 기대했네. 아버지가 만족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이브라가 자네를 선택한 이유를 이제 완전히 이해하는 것 같군. 식사를 마치고 호텔을 나왔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것 같았죠. 믿어지지 않아요. 민혁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정말 해냈네요. 웃음이 나왔어요. 사랑의 힘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연히 그 편의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1년 전 운명처럼 민혁을 만났던 그곳이었죠. 발걸음을 멈추고 그곳을 바라봤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할까요? 민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같은 자리, 같은 라면 냄새.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고 더 강하게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작은 테이블에 앉아 라면을 나눠 먹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민혁의 앱 출시, 우리의 결혼식, 그리고 언젠가 가질 가족까지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어요. 사랑해요. 민혁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계속 보고 싶었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나도 사랑해요. 영원히.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분주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어요. 진정한 사랑,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의 기쁨을. 돌아보면 그날 밤, 폭풍우 속에서 작은 편의점으로 들어선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때로는 운명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법이죠. 민혁과 손을 잡고 편의점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사우디의 석유보다 더 값진 보물을 찾았다고요. 그건 바로 진정한 나 자신과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